네, 안녕하세요. 이제 7주차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우리 금융론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 이제 정규 코스는 8주차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에 금융론 끝내고 아마 저희는 9주차까지 한 주 더 할 거예요. 기본설요. 참고해 주고요. 오늘은 금융 할 거예요. 금융 할 겁니다. 금융. 자, 금융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금융하면 뭐가 떠올라요? 참 딱 떠오르는 거. 대출, 그치? 은행, 돈.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돈 마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돈 마련하는 거라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이 유독 부채에 좀 이렇게 관대해서 그렇지. 원래 돈을 마련한다는 거는 내 거 있는 걸 팔아서 돈 마련해도 되는 거죠. 맞죠? 잘 보세요. 자, 요것도 금융이야. 우리 집에 차가 2대 있어요. 근데 한 대를 잘 안 써. 한 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도 금융이에요. 맞죠? 근데 보세요. 차 2대 중에 한 대를 뭘로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오는 것도 금융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금융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이 뭐죠? 내 돈이죠, 내 돈. 그러면 내 돈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게 지분금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차 있는 거 팔아서 돈 마련하면 지분금융이겠죠. 두 번째,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는 뭐예요? 남으로부터 빌려오는 거죠. 내 차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면 부채금융이에요. 우린 그거를 금융의 종류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되게 쉽게 나오는데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자, 그럼 두 번째, 현실적 이야기 잠깐 해보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경제 뉴스 막 듣고 신문 한 3개 정도 보고 아침에 와요.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뉴스를 다 들었는데 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이래요. 모든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0.25%를 올립니다라고 얘기해요. 죄송해요. 0.25%를 틉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으로 기준금리 얼마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기준금리 얼마예요? 3.0%죠. 맞죠? 요거 2월 중에 2.5%를 하락시킨다는 전문가들이 모두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잘 보세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적게 내도 되겠죠? 경기가 좀 더 풀릴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은 죄송한데요. 절대적으로 부동산의 나라예요. 모든 문제 자산의 거의 80%, 80% 이상이 거의 부동산에 묶여있는 나라라고요.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주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경기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근데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생각해보면은 좀 혼란스럽죠?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몇 억씩 벌었어요. 하루에 그것도. 맞죠? 경기 안 좋았어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경기가 좋았냐 안 좋았냐 따졌을 때 안 좋을 수 있을 만한 경기를 금리를 하락시킨 거예요. 코로나 때 기준금리 이거였었어요. 0%대 금리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가상금리까지 더해봤자 제가 이거 해줘서 알거든요. 제 친구 거. 금리가 2.75%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까지 더해가지고 해도 2.75%예요. 지금 금리 얼마예요? 돈 빌리면 은행에서 5% 6% 줘야 돼요. 모르시면서 가서 빌려보세요. 바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가시면서 돈 빌려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한 4%대 받으면 잘 받다 얘기하고요. 보통은 한 5% 정도 받거든요. 그럼 뭐 갚는 돈이 원래는 2%에서 얼마? 2배까지 있는 거죠. 이러니까는 경매로 퍼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채무 불이행되니까는 경매로 넘어가 버리죠. 집이. 그래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다시 희망이 좀 생긴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 중개사가 되시면 이거부터 브리핑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내가 사고 싶은 거는 항상 돈이 풍족해, 항상 돈이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죠? 맞죠? 늘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어떤 식으로 몇 프로의 금리로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못 살 것 같은 집, 사고 싶은데 못 살 것 같은 집, 돈 보태줘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능력자 되는 거라고요. 얼마에? 금리 싸게.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경기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부동산 자산이 몰빵되어 있으니까는 금융론을 잘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왜? 돈을 언제 어떻게 빌리는지
보는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돈을 빌린다고 생각했을 때, 돈을 빌렸을 때 금리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안 변하는 고정금리. 두 번째는 변하는 변동금리. 그것부터 배울 겁니다. 이쪽 오세요. 자, 넘어가 보시죠.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금자리론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예요.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일단 시중에 가시면은 고정금리가 한 20% 남짓? 20%에서 한 30% 남짓이고요. 비율이요. 변동금리가 대부분 다 70에서 80%예요.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계신 분들은 되게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정부 정책 때문에 고정금리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은행이면 고정금리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금리가 바뀔 때마다 변동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하겠죠. 근데 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고정금리로 해야 되는 론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자, 특징 보죠. 고정금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약정한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 3% 고정금리다. 끝이에요. 끝. 지난달인가 뉴스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저기 지역 농협에서 고정금리로 상품으로 대출한 것을 변동금리로 바꿨다가 고객들이 막 가가지고 엄청 따져가지고 그 뉴스 봤어요 혹시? 깜짝 놀랐어요. 그 N은행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 N은행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N은행이 고정금리로 팔아놓고서는 변동금리로 바꾼 거예요. 왜? 금리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난리 났겠지. 왜? 사람들이 일단 나간 이자가 고정금리 비해서 몇 배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은행 찾아가는 거지. 이거 왜 바뀌었냐? 너네 고정금리 팔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에 내가 돈 빌릴 때 금리 정하면 끝이에요. 자,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건 상식이니까. 그럼 보세요. 고정금리에서 대출 초기 이자율이 변동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고정금리는 내가 추후에 금리를 바꿀 수 없으니까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그 위험까지 내재시켜서 금리를 높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미리 넘겨두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왜? 금리를 못 바꾸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합니다. 자, 변동금리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변동금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와 더하기 가산금리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됐죠? 자, 기준금리는 어디에서 발표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요. 이창용 총재님, 키 크신 분 있어요. 키 한 190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 땅땅땅 갑자기 막 내려치면서 기준금리 얼마입니다. 딱 치시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셨는데, 저도 그분 교재를 공부를 했었는데 교재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변동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동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두 번째는 가산금리다라는 거예요. 가산금리다. 셈에다가 더하는 소리겠죠. 요거는 요거 보고 더하는 거예요. 요거는 개인의 신용도 같은 거 보고 가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량진 혹시 가보셨어요? 노량진 학원가 가봤어요? 노량진 학원가를 가면 은행 앞에다가 대출해줍니다라고 해놨어요. 조건 합격생에게. 그럼 잘 보세요. 노량진 수험생이 많죠. 공무원, 경찰, 소방, 행정 많죠. 그런 분들 딱 붙자마자 사기업이에요? 아니면 정부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정부에 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붙어있죠. 합격생이 하나요.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왜? 그때부터는 내가 나라의 녹봉을 먹는 사람이니까.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그래서 가산금리가 엄청 싸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쓴 돈 있겠죠? 딱 붙자마자 어떻게 돼요? 저금리 대출로 빌려가지고 갚아버리고 회사 다니시면서 충분히 다 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좀 비싸요. 근데 내가 안정적인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서 금리 할인 혜택을 받거나,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금리가 좀 싸요. 실제로 여러분들 유명한 대기업들 다니시는 분들은 금리 혜택을 많이 받아요. 왜? 은행과 회사가 연계되어 있어서
우대금리 뭐 적용 대상 회사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딱 가면은 뭐 0. 몇 프로라도 더 깎아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죠? 자, 기준금리는 변동하고요. 가상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보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기금리는 고정금리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게 매겨도 되죠? 왜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돼요. 자,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맞죠? 그럼 차입자는, 돈 빌린 사람은 무슨 금리가 좋아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대출자, 요거 은행이죠? 은행은 뭐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여기가 이해되죠 지금? 자, 그럼 마지막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은행이 차입자에게 더 빨리 위험을 전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빨리 금리를 적용시킨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데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금리가 원래 2.5%포인트인데 얼마로 올랐다? 3.0%포인트 올랐다. 맞죠? 자, 그리고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3개월인 경우와 3개월인 경우와 1개월인 경우. 자, 요거는 발표하고 난 뒤에 얼마 만에 올릴 수 있어요? 3개월 지나야 올릴 수 있죠. 얘는 뭐예요?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달만큼 은행이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야 누가? 은행이, 대출자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은행이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킨다는 소리예요. 우리 현실 세계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써서 그래요. 대출자, 돈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돈 빌리는 사람이에요? 봐봐,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실제로도 은행 가서 얘기해요. 학개론에선 한 가지 용어밖에 없습니다. 뭐다? 은행이에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대출자마다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에요. 용어 좀 확실하게 할게요. 대출자는 은행이에요, 은행. 딴 거 생각하지 마요. 은행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실무 용어에서는 대출자를 돈 빌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그 생각하지 마요. 대출자마다 헷갈리면 안 돼. 무조건 은행이에요. 은행으로만 써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대출자마다 금융기관이다, 은행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정금리랑 변동금리였습니다. 됐죠? 자,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저 보세요. 이제 돈 빌렸죠? 돈 빌리는데 뭐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겠죠? 갚는 방법 3가지 배우러 갈 겁니다. 돈 갚는 방법입니다. 자, 요 정리하고 넘어가죠. 잠깐만. 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고정이자 변동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돈 갚는 방법 뒤에 있으니까. 요거 한 페이지를 제가 더 넣어놨어.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정리할게요. 자, 고정이자율입니다. 대출기간 동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차입자가 이해하기 쉽고 금리 조정에 따른 변동성을 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누가? 은행이 손해겠죠. 됐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하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들이 다른 은행에서 돈 빌려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 해버리죠. 들어봤어요? 우리 요거를 대환대출이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대환대출을 가장 원활하게 해주는 은행들이 온라인 은행들이에요. 원래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온라인 은행을 못 들어서게 그렇게 막았었죠. 카땡땡뱅크, 토땡뱅크 들어봤죠? 걔네들 온라인 은행들이에요. 오프라인 매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잡혀갈라나? 시중은행들이 온라인에 못 들어온 거죠. 근데 온라인 은행들이 금리가 좀 더 싸요. 왜 싼 줄 알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월세 안 나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으로? 온라인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환대출을 공격한 거예요. 기존 은행에 돈 빌리시는 분들 빨리 갈아타시라고. 그래서 몇몇 개 은행들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여러분 아시는 그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그 은행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대출기간은 은행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 변동금리보다 초기금리가 높다라는 거. 왜? 나중에 바꿀 수 없으니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변동이자의 방식입니다. 변동이자의 방식은 기준금리를 더하기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창용 총재님이죠? 발표합니다. 땅땅땅 하는 거고요.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이자율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혹은 일부를 차입자에게 넘긴다라는 겁니다. 요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금리 상한 변동금리 경우에는 약정된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돈 빌린 사람, 차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실무였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자, 이제 드디어 저당으로 갑시다. 저당. 자, 저당이라는 것은 요거죠. 담보로 돈 빌린다. 맞죠? 저당이 뭐예요? 담보 맡기고 돈 빌린다. 이게 저당이에요. 차입자는 저당과 설정자 은행이죠, 은행. 맞죠? 죄송해요. 차입자는 돈 빌리는 사람이죠. 우리 같은 개인들. 대출자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 맞죠? 그럼 잘 보세요. 봐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 저당권 누구한테 줘요? 은행한테 주죠. 맞죠? 우리 뭐다? 설정 당한 거예요. 이거 말고 계시면 너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돈 갚는 방법 3가지. 이건 중요합니다. 돈 갚는 방법 3가지. 이건 중요합니다. 자,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난 놓고 기억자 아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저당의 상환 방법. 돈 빌린 거 갚는 방법.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그럼 잘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이거는 원금과 이자 중에 무엇을 똑같은 금액으로 갚는 거예요? 원금을. 맞죠?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맞죠? 이해하고 계시네요. 자, 이자는 왜 줄어들어요? 돈을 갚으니까. 남은 잔액만큼 이자를 내니까 잔액이 점차 줄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채감식 상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감식 상환 방법.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결혼쌤도 이거 하고 있어요. 한 달에 75만 원. 작게 내죠. 집에 돈이 많아서 그래요. 조금만 빌려도 돼요. 농담이에요. 돈 갚는 건 진짜예요. 그 금액은 74만 8천 얼마예요. 됐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갚는 금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정해요. 그럼 맞춰봅시다. 자, 갚는 금액 일정하죠? 원금은 점차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원금은 줄어들어요? 확실해요? 틀렸어요. 원금이 점차 증가해요. 금액이. 이자는 점차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자가 줄어들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잠깐 좀 와보세요. 봐봐. 자, 좀 그림 그려드릴 텐데 요것만 잠깐 보고 갑시다.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를 상환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까지. 됐죠? 그럼 상환 금액은 똑같네요. 처음부터까지. 그죠?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원금이 되고요. 아래가 이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설명드릴게. 잘 보세요. 자, 돈 빌렸어요. 원리금 상환액이 75만 원이었다고. 됐어요? 실제 예시예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 뗄게요. 자, 처음에 1회차에 원금이 확인해 보니까는 14만 원이더라고. 이해했어요? 이자가 얼마냐? 61만 원이더라고. 지금 이해했어요, 지금? 1회차에? 여기 써야 되겠구나. 오케이? 2회차 가니까 개론쌤이잖아요. 늘어난지 봤어. 원금 15만 원 되더라고요. 14만 8천 얼마 되더라고요. 이자가 얼마? 60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얘네 잘하고 있구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어요, 지금? 그럼 잘 보세요. 봐봐. 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봐봐요. 이거에도 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이 돈 빌려줬죠?
이거 둘 중에 은행이 돈 버는 건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거 먼저 받고 싶지 않겠어요? 많이? 생각해봐요. 은행이 돈 빌려주고 이걸로 돈 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돈 빨리 회수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거야, 처음부터. 갚을수록 더 안정적이죠? 이거는 지 돈이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이거 은행 버는 건 돈이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처음부터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렸어요? 친구한테. 원리금으로 돈을 받아요. 이자 받겠죠? 이자액을 처음부터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맞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당연히 처음부터 크고요.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이죠. 왜?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는. 그때는 뭐다? 원금만 빨리 회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돈 버는 건 이거니까.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나중에 다 그림 그려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체증식은 이건 해본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안 해주거든요. 위험이 커서. 얘는 체증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누가 하냐면요. 35세 미만 어리신 분한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는데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내가 체증식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요거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계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 문제. 요거 계산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로워요. 1번과 2번 계산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요거 알면 뭐가 좋냐면요. 은행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결혼세면 가요. 가가지고 저당상수 얼마예요? 물어봐요. 몰라. 저당상수는 부채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부채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구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뭘 알아야 은행 가서 큰 소리 치죠, 그죠? 그럼요. 자, 이제 오세요. 자, 잘 보세요. 계산 문제 나중에 계산하면서 볼 건데 우리 기본적인 그림만 머리에 놓고 가시면 돼요. 아직 기본반이니까. 제가 요약집에서 아주 그냥 감동을 느끼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예요. 뭐라고? 원금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됐죠? 원금은 불변하고요. 이자는 남은 대출 잔금에 따라 변동합니다. 남은 대출 잔금도 줄어드니까 이자도 줄어들겠죠. 됐어요?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 이자액, 대출 잔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적어보세요. 나 봐봐. 그렇게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적어보세요. 요 그림이 또 올라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원금 밑에 게 이자예요. 대출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까지. 여기에 나오는 가로축이 상환액이 되는 거고요. 밑에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원금 처음에 얼마 갚아요? 요만큼 갚죠? 말기는 얼만큼? 똑같이. 이게 무슨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거예요. 됐어요 지금? 이게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 그림은 벌써 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기간이 지나도 원금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 원리금은요 점차 감소한다. 됐어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원금은 일정, 이자는 기간이 지날수록 감소, 원리금은 감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 2분의 1이 지나면 2분의 1 경과가 되면 몇 퍼센트? 50% 상환하게 된다라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어요. 걱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잘 보세요. 얘의 특징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팍팍팍 돈을 많이 갚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 봐봐. 초기에 갚는 금액이 가장 커요.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돈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가장 좋겠죠. 왜? 처음부터 돈 많이 갚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초기 자금 회수가 빠르고 은행 입장에서는 반갑겠죠. 그리고 뭐다? 중도 상환했을 때 뭐다? 남아있는 비율이 가장 적다. 왜요? 처음에 돈 빨리 많이 갚았으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죠? 현재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원금. 자. 잘 보세요. 이자는 됐고, 나중에 원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내가 6억 빌렸어요. 6억 대출 받았어요. 상환기간 몇 년? 보통 30년 정도 하거든요. 맞죠? 이거 원금 상환에 어떻게 구해야 돼요? 6억 나누기 30년.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이럴 거예요? 2천만 원 곱하기 10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곱하기 10. 2억. 2억 곱하기 3. 6억. 그럼 얼마? 2천만 원 되겠죠? 이럴 거예요? 6억을 30년 동안 못 갚아봤어요? 1년에 2천만 원씩 갚으면 돼요. 이해되죠, 지금? 6억 나누기 30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매년 얼마씩? 2천만 원씩. 헷갈리면 10년으로 나눠서 10년으로. 10년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맞죠? 다시 3으로 또 나누세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얼마 빌렸니? 나누기 기간이 얼마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요거 알고 계세요, 일단. 이자 들으면 헷갈려. 막 난리 나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렸고, 나중에 이자 구하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1회차 이자가 한 번에 구해지거든. 1회차 이자. 아시겠죠? 일단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는 뭐다? 원금 구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얼마 빌렸니? 몇 년에 걸쳐서 갚니?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6억 기준으로 2천만 원. 됐죠? 언제까지? 끝까지 2천만 원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알고 계세요, 일단.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액도 갈수록 줄어들고, 대출 잔액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감식 상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금 회수가 가장 빨라요? 네, 가장 빨라요. 잔금 비율도 적겠네요? 네, 적겠네요. 현재 돈이 많은 사람이 갚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이쪽 오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여기 짜주시면 됩니다. 원리금이 균등하게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자, 원리금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봐야 돼. 자, 요렇게 그리는 거. 요렇게. 여기 뭐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 길이보다 여기가 더 길어요? 더 길죠? 자, 다시. 요 길이보다 여기가 더 길죠? 상환기간 누가 더 길다고? 원리금이 더 길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렇게 잘라야 돼요. 여기 잘라야 돼요. 여기 중요해. 위에가 뭐 와야 돼요? 원금 상환액이 와야 되고요. 밑에가 이자 지급액이 와야 돼요.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까지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똑같은 조건. 밑에는 뭐가 되고 기간이 되고, 밑에는 뭐다? 기간이 되고, 세로축 역시 상환액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원금은 처음에는 요만큼 갚다가 끝으로 갈수록 많이 갚게 되고, 이자는 처음에는 많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작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 원리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개론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편입니다. 개론쌤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정상부대출 올해 끝나요. 50%를 언제 상환했냐라고 보니까 5년 동안 했거든요. 5년 동안 5년 동안 갚는 걸로 했어요. 언제? 3년 정도 되니까 절반 갚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2 지점쯤이 되어야 3분의 2가 경과해야 몇 프로? 절반 정도 상환했다라는 거 차이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얘는 처음부터 돈을 팍팍팍 많이 갚으니까는 그냥 짧죠? 절반 지나면 절반 상환했고 얘는 기간이 더 길죠? 그러니까 뭐다? 3분의 2가 경과해야 50%를 상환하게 된다. 즉 한 66% 정도 지점 와야 절반 정도 갚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기쁩니다. 이제 제 차예요. 이제 다 제 차예요. 근데 이미 이제 헝거가 됐어요. 또 새 차 사고 또 그 땡땡 캐피탈에 또 이렇게 조수석만 내 거네 말이랑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림을 머릿속에. 아시겠죠? 집에 가서 꼭 그려보세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기간이 짧으면 원금 균등. 상환액이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크면 뭐다? 원금 균등. 그 다음은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상환 기간 더 길다.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초기에 돈 제일 많이 갚는 건 누구예요? 원금 균등. 그 다음 누구? 원리금 균등. 됐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초기에는 이자 상환분이 많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분이 많다라는. 됐죠?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3분의 2 정도가 경과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영원한 짝꿍이 나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반드시 뭐가 보여야 돼요? 저당 상수가 보여야 돼요. 얘는 원리금 상환액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봐봐. 융자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니까 얼마 나온다? 원리금 나온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되셨죠? 그래서 봐봐.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는 무조건 뭐다? 저당 상수 나와야 된다고. 됐죠? 이자액 구할 때는 이자율 나와야 되겠지. 됐어요? 차이점 알겠어요? 금리와 저당 상수 차이점 알겠냐고. 저당 상수는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뭐예요? 원금에다가 이자 더한 거죠. 이게 원리금이죠. 이해되죠 지금? 이건 뭐예요? 이자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봐봐. 요거 알고 계세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돈 빌린 돈, 융자 원금에다가 뭐 곱한다고요? 저당 상수 곱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자는 뭐다? 남은 돈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이자 나온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헷갈리면 역시 이것도 원리금 구하는 것만 알고 계세요. 됐어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어떻게 구했어요? 빌린 돈을 기간으로 나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을 어떻게 구했어요? 융자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했죠.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되셨나요? 됐어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채증식 상환 방식이에요. 채증식 말 그대로예요. 점차 늘어나는 상환 방식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요거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림이 이렇게. 원님 잡고 계시죠? 멀어져도 되죠? 이렇게 오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환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상환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됐어요? 우리 요거를 채증식 상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왜? 이 그림에 다 뜻이 있거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체크합시다. 자, 여기다가 초기에 뭐가?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라는 것만 짚어주면 됩니다. 부의 상환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라는 것 짚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지금. 마이너스니까. 요 말이에요. 자, 내가 얼마 빌렸냐면 대출액을 5억 빌렸어요. 얼마 빌렸다고? 5억 빌렸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5억 빌렸는데 이자액이 얼마냐면 4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이자액이 4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초기의 상환액이 조심하셔야 돼요. 초기 상환 죄송합니다. 요거 200으로 합시다. 금액이 너무 크네.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자, 이자액을 200만 원을 할게요. 이해되죠 지금? 5억 빌려서 200만 원 갚는 거예요. 됐어요? 자, 200만 원 갚는데 상환액 내가 초기 언제? 초기에 갚는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상환액이 이자액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한 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액이 이자액에도 미치지 못해서 대출액보다 무엇이? 지금 잔금이 얼마가 됐어요? 잔금이 5억 100만 원 됐죠. 요걸 우리는 부의 상환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체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환액이 이자액에도 미치지 못해서 초기 대출액보다 대출 잔금이 더 커지는 것을 부의 상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보세요. 봐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액보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뭔가 잘못됐네요, 그죠? 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커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의 상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잘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표정이 이래. 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갚았는데 불구하고 이자액만큼도 못 갚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돈 없는 사람한테 처음에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리 와보세요. 여기 이해가 돼.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체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어요. 됐죠? 초기 상환이 적잖아. 갈수록 점점 더 커지죠. 이해했어요, 지금? 여기다 이거 안 써줬다 헷갈리는구나. 여기가 상환액이에요. 여기가 상환액이에요. 여기 못 써서 그래요, 지금. 새로운 상환액이잖아. 설치 상환액이잖아. 맞죠? 상환액. 상환액 써드릴게요. 아까 써드렸는데. 그래서 요거 체증식 상환 방식은 처음에는 상환액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상환이 적다고 뭐에도 못 미칠 만큼 이자도 못 낼 만큼 됐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 지금 돈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자, 초기에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받는 사람 주변에서 거의 못 봐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물어봤는데 없어요. 야, 체증식 받아봤니?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 두 개만 나와요. 저기서 보세요. 자, 초기에는 뭐가 생긴다고?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초기에 상환액이 적으니까. 이자 갚는 것만큼도 못 낼 수 있어서 빌린 돈보다 대출 잔액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의 상환이란, 잘 보세요. 대출 초기에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융자 잔액이, 대출 잔액이 뭐보다? 융자 원금보다 커지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빌렸다고? 5억 빌렸다고. 이자 얼마 내야 된다고? 200만 원. 얼마 갚았다고? 100만 원. 갖고 나니까는 한 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이 뭐보다? 대출액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게 부의 상환이에요.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잔액이 대출액보다 커져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누구한테 유리하냐? 미래에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젊은 층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집을 사고 싶은 사람, 누구? 젊은 층들한테 해 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잘 쓰면 대박 나요. 집값이 엄청 올라버리니까. 초기에만 살짝 삐끗했다가 확 올라버리면 대박이에요. 대출자 입장에서, 자,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가 빨라요, 늦어요? 회수가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왜? 상환 기간이 가장 길잖아요. 압도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회수가 늦고,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니까는 채무 불이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맞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크죠? 은행 입장에서도 되게 큰 위험을 따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율 높게 매기겠어요, 낮게 매기겠어요? 높게 매긴다. 이자율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돈 갚는 거 세 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처음부터 돈 팍팍 많이 갚고 기간이 가장 짧고 2분의 1이 지나면 50% 상환했다. 원금은 불변하고 이자는 감소하고 원리금도 감소한다. 됐죠? 그래서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체감식 감해지는 거니까.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부터 말기까지 원리금은 일정하게 갚는데 원금은 점차 늘어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리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니까는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계산하기가 쉽겠죠. 앞으로 결혼했으면 30년 동안 75만 원씩 갚아야 돼요.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환 기간은 뭐보다 원금 균등 상환보다 더 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점이 돼야 50% 상환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최저시간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최저시간 상환 방식은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세대에게 유리하며 기간이 가장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돈 조금 갚고 갈수록 많이 갚죠. 처음에 돈 조금 갚으니까는 대출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현실 팁. 우리 애가 20대야. 은행 갔더니 체증식을 해준대. 거의 잘 안 줘요. 해준다고 얘기해요. 하다가 은행 돈 못 벌겠는데 하다가 갈아타는 거야. 이렇게. 왜? 얘는 상환 기간이 길잖아요. 상환 기간이 길면 이자도 가장 많이 내야 돼요. 맞죠? 이자율도 높은 데다가 이자도 많이 내야 돼요. 하다가 갈아타는 거지. 돈 많이 로또 되잖아요. 빨리 갈아타세요. 근데 갈아타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저당 대출 제도 세 가지는 반드시 중요하니까는 참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요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아시겠죠? 자. 자, 두 번째입니다. 잔금과 잔금 비율입니다. 요건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잔금과 잔금 비율. 요건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요건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잔금 구하는 거. 잔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요걸 보셔야 돼요. 연금의 평가계수. 연금의 평가계수. 요거는 잔금 구하는 요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잔금 비율 구하는 문제가 아직 안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얘는 나왔는데 얘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만 놓으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원리금 상환액이 54만 원이고 54만 원이고 그리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잔여 기간이 171.06이다 라고 나왔어요. 다음에 잔금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돼요. 이게 계산 문제였었어요. 숫자도 기억해요. 9,237만 원.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게 답이에요. 혹시나 이 문제가 보이거든 이걸 찍으세요. 끝. 됐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얘는 우리 갑툭튀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제. 요거 왜 내는 거냐면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갑자기 되게 생뚱맞은 곳에서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나왔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잔금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리금 상환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남은 기간만큼의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지문에서 줍니다. 지문에서 줘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냥 헷갈릴 필요 없어. 나중에 제가 기출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거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3초 끝 이렇게 툭툭툭 하시면 됩니다. 513 곱하기 170.06 9230만원 끝 주시면 됩니다. 그 문제인데 잘 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연연의 역수. 일시불과 일시불은 역수관계예요. 우리 배웠어요. 화폐 시간 같이 해서. 연내 감기 조심하세요. 기억나죠?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뭐예요? 저당 상수. 맞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당 상수를 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잔금 비율로 줄지 저당 상수를 줄지 요거 되게 고민 중이에요. 그럼 보세요. 저당 상수 주면은 요거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도윤쌤이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지금 급해하지 마요. 문제 죽으라고 풀 거예요. 우리 이제 2주만 더 하면 이론은 없어요 이제. 제가 드리는 것도 이론은 없어요. 다 문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잔금은 연금 현가계수의 잔여기간을 쓰는데 연금 현가계수라고도 나오고 저당 상수를 역수를 통해서 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상하 좌후 전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기억나죠? 이거 곱셈 기억나죠? 5는 10 나누기 2, 2는 10 나누기 5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으로 뒤로 둘 다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잔금 비율이라고 해서 비율은 남은 기간을 전 기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지문에 다 줘요. 다 주는데 우리가 뭘 써서 어디에 넣을지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마치 그런 느낌인 거지. 양말을 손에 신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애기들 보면 손에 신죠? 왜 그런 거예요? 양말이 발에 신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양말을 줬는데 갑자기 막 장갑 아니야? 이러면 손에 막 끼운 느낌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알아요? 속이 상해요. 아시겠죠? 이거 왜 보세요. 이걸 줬어. 연금 현가 줬어.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준 거지? 왜 준 거지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아시겠죠? 양말을 줬는데 갑자기 뭐 머리 뒤집어 쓰거나 장갑 끼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봐봐. 연금의 현가, 즉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물어본다면 반드시 지문에 무엇을 연금의 현가계수를 줘서 구한다. 요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가서 써먹을 수 있지. 잘 보세요. 넣는 순서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쵸? 양말의 색깔이야. 근데 양말을 발에 신는 거라는 것만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나중에 문제 낼 거예요. 낼 건데 잔금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의 짝꿍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로 잔금 문제를 푼다라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본서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잔금은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고요. 잔금 비율은 연금 현가계수의 남은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나눠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체크. 자, 상환 비율은 갚은 돈이죠. 상환 비율이니까. 잔금 비율은 남은 돈이죠. 비율이니까 두 개 다 얼마 된다?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해되죠? 문제 이렇게 나와요. 상환 비율은 1에서 잔금 비율을 뺀 것이다.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한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순간 무슨 말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잔금 비율, 남은 돈 비율이죠. 상환 비율, 갚은 돈 비율이죠. 요거 중에 더마다 1이 된다. 요건 하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1교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했어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두 번째, 저당의 상환 방법.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과 채증시 상환 방법. 요거 했고, 잔금 구할 때는 뭘로 구한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오늘 1교시에 크게 두 가지 했고 잔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뒤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